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하락이 예상보다 빨리 앞당겨졌습니다. 2배에서 6배까지 가격이 치솟는 등 역사상 최고의 거품 가격을 형성했기 때문에 폭락장이 진행이 되면 50%에서 80%까지 떨어지는 아파트들로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에 그랬듯이 강남 등 주요 지역이 폭락하고 3기 신도시와 대부분 분양 아파트가 미분양의 무덤이 되는 등 현금 부자들의 줍줍이 잔치가 올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10억 집이 2억 대폭락, 현금 무조건 쌓아라. 지금 2억 아파트가 10억이 넘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추락하지 않으란 법 없고요. 이번에는 진짜 위험해요. 여기 보시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제 집값 폭락에 블랙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풍선 효과로 최근 오른 주택들, 특히 최근에 올라간 것들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짚어보면, 자, 부동산 풍선 효과 주택 조심. 지금 뛰는 것들이 좋아서 뛰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2013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0년까지 그 좀 먼저 올라간 것들은 좋은 거고 올해 와서 올라간 것들은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올해 다 뛰었지만 올해 유달리 많이 뛴 것들이 안 좋다고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사 뛰었겠어요. 이제사. 또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뛰고 있겠어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다음에 하락장이 된 다음에 올라갔을 때 10년 동안 아예 그냥 올라가지도 않다가 막판에 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금은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았는데 집을 잘 잡는 정부가 탄생한다면 영원히 안 뛴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먼저 지역별로 볼까요? 순서, 항상 이 순서로 뛰었어요. 집값이. 자,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지금 많이 뛰고 있는 것은 지방이 많이 뛰고 있죠. 광역시도 끄트머리, 경기도도 완전히 외곽. 여기는 막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댓글 한번 보세요. 다 외곽이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지방이라든가 외곽, 수도권 외곽 이런 데는 안 팔립니다. 지금이나 이제 거래가 되죠. 나중에는 집이 넘쳐나요. 실제로 집 부족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또 3기 신도시 택지지구 그 150만 채가 들어서면요, 아예 팔리질 않습니다. 회복도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가격이 회복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 다음에 가격별로 보니까 비싼 아파트가 가장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중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랜드마크 위주로 먼저 뛰었다 이 말이에요. 지방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문제점은, 자, 입지가 좋은 곳이 비싸니까 먼저 뛰었고, 세대수가 많은 것들이 먼저 뛰었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가 먼저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쪽은 늦게 뛰었습니다. 결국 입지 안 좋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이런 것들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별로 아파트가 제일 먼저 뛰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 다음에 주택은 단독이라든가 뭐 다가구 통건물이요. 그 다음에 빌라. 제일 늦게 뛰는 게 지금 상가, 비아파트죠. 이제 비주택이죠. 비주택. 자, 이 순서로 뛰었기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 것들 상가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문제점. 오피스텔, 빌라, 상가 이런 것들은요, 황금성 잘 안 팔려가지고 회복도 안 돼요. 자, 이제 전국 아파트 폭등과 폭락장 시세. 자, 강남 압구정 현대 6차 47평 2007년에 30억이었어요. 이게 2013년 12억까지 60%. 자, 그 다음에 2021년 현재 얼마인 줄 아세요? 60억. 50억에서 60억 왔다 갔다 하죠. 400% 쪘어요. 400%. 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럼 얘가 빠지면 얼마나 빠지느냐? 이제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옛날 2007년 시세로. 꼭지 시세로. 대략 한 25억. 60% 폭락한다고 보면. 그 다음에 분당구 정지하동 파크뷰 48평. 2007년에 14억 했던 게 6억까지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60% 떨어졌죠. 자, 2021년 24억. 400% 뛰었어요.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2026년에는 10억. 60%. 자, 이번에 대전 둔상동 끌어봐. 뭐 지역별로 다 그래요. 10억 넘는 것들 지역별로 지방에서 대장주 뭐 15억 20억 넘는 것들 많이 폭등해 가지고 떨어지면 개들이 많이 떨어져요. 얘가 좋은 거니까 안 빠진다. 그게 아니에요. 자, 8억이 55억으로 약 35% 떨어졌는데 다시 또 올라갑니다. 18억까지 360%.
2026년 다시 8억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에부터 제니스 49평 7억이 5.5 23% 떨어지는 건 덜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사이클이 좀 다르니까 지방은 또 이때 많이 뛴 것이 아니었거든요.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보세요. 다 420% 이렇게 뛰었잖아요. 23억까지 뛰었기 때문에 얘는 볼 것도 없습니다. 60% 떨어져갖고 10억. 자, 그런데 서울 얘들은 다 신고가 찍을 가능성이 커요. 얘는 신고가 무조건 100%라고 장담합니다. 얘도 신고가 찍을 것 같아요. 분당이니까. 얘들은 장담 못해요. 지방은 인구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도 웬만한 외곽 지역은 별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2019년 11월, 자 2020년 3월. 그러면 여러분들 올겨울에 만약 계속 빠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까? 아직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시세상으로는. 실제 거래는 마이너스인데 시세상 마이너스가 되려면 12월 말 이 정도 돼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5개월 만에. 자, 그러니까 2019년 11월, 2020년 3월 5개월 만에 이렇게 빠졌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강남만 쭉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부터 따져갖고 5개월 후면 내년 5월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정도 빠질 거예요. 강남 못 잡아서 안 달라시는 분들 지금 잡지 마시라고요. 여기 보세요. 자, 아크로 리버뷰 33평 11월 달 19년 11월 달에 32억 했던 게 30억 거쳐서 24억 8억이나 떨어졌고, 반포리체 28, 26, 24 4억이나 떨어졌고, 동렉슬 27, 25, 22 5억이나 빠졌고, 불과 5개월 만에 자 잠실헬스 24, 22, 18 6억이나 떨어졌고, 반포주공 1단지 32평 42억이 39억으로 10억이나 떨어졌고, 거의 33억까지 떨어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41억 38, 34억 7억이나 떨어졌고, 압구정 현대, 자 대치 음마 26억 24억 20억 6억 떨어졌고, 잠실주공 5단지 25, 22, 18 7억 떨어졌네요. 정말 많이 빠졌죠. 이게 2020년 초에 벌어진 일이에요. 2017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잡았을 때 그럼 영원히 망합니까? 이게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일단 서울은 땅이 좁다고 했어요. 뭐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꼭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맞아요. 자, 그런데 경기도는 땅이 넓은 데다가 20배나 되는 데다가 서울보다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조금 많아요. 그리고 서울은 뭐 분양 안 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분양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그린벨트를 잘 안 푸니까. 근데 경기도는 신도시 다 그린벨트 푼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개나고리나 막 집 짓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지방은 왜 안 좋냐? 땅이 넓어요. 더 넓어 경기도보다도. 인구는 얼마 안 되고, 그것도 서울로 막 수도권으로 와요. 인구가. 산업체도 이제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지방이 제일 안 좋고, 광역시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 외곽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내부가 안 좋고, 제일 좋은 곳은 서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서울 기준으로 2017년에 4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2021년 현재 8억. 어떤 것은 더 뛰었죠. 2017년에 뭐 4억만 더블만 뛰었겠어요. 세 더블 뛴 것도 있지. 그런데 이제 8억 뛰었다고 보자고요. 4억 먹었네요. 근데 이 사람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은 4억까지 추락할 것 같아요. 2025년에는. 그러다가 또 올라갑니다. 12억. 결국 이 A라는 사람이 얻는 가격은, 자 2017년에 잡아서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했지만 원이 크잖아요. 지금 대략 8억의 시세차익을 거둡니다. 다만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뭐 이자 내고 뭐하고 하면 순수익은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매수하는 사람, 이때 매수를 못했어. 이때 8억에 매입을 해버렸어요. 볼 것도 없이 이 사람 이제 결국은 4억까지 빠질 것 같아요. 꼭 4억이 아니라도 아무튼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잡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 또 올라가요. 그럼 손해보느냐? 서울은 손해볼 것 같지가 않아요. 8억 회복하고 또 12억으로 갑니다. 똑같이 12억. 자 2030년 정도 대충 예상을 하는데 대략 아마 4억 정도 차익을 거둘 거예요. 그렇게 마음고생하다가 4억 떨어졌다가 8억이 올라서 4억 회복. 근데 이것도 뭐 이자 내고 뭐 가면 순수익은 4억은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 4억이 폭락할 때도 안 잡고 지금도 안 잡고 기다렸어요. 자 바닥에 잘 잡았습니다. 4억에. 결국 이 사람하고 같이 잡은 거네. 그렇게 부러워하던 이 사람하고. 그래서 끌고 가면 12억, 결국 8억을 얻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얻네요. 근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자도 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1등을 하는 게 C예요. C 결국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회는 또 옵니다. 안 오지 않아요. 이렇게 서둘러 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죠? 이제 2017년, 21년 부동산 시세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면 거의 이대로 갔어요. 지금 제가 이때 설명했을 때도 그랬고 이때 설명 2020년, 21년 초에도 그랬고 실제로 여름에 뛴다고 다 얘기했거든요. 왜? 이때 지금 보세요. 얘 0인데 이때 종합대책이 한 번도 없어. 이게 빨간색이 종합대책이거든요. 집값을 잡으려면 이때 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잡을 생각이 없으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뛰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번 예측을 보여드리려고요. 자, 2017년부터 23년까지 17년 파리 대책. 자, 많이 올라가니까 파리 대책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2018년 9.13 대책 너무 또 뛰니까 9.13 대책 나오니까 떨어졌어요. 이때는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 2019년에 다시 또 올라가니까 11대책, 12.16 대책 뭐 이것저것 대책이 나옵니다. 결국은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요. 6.17 대책. 아무튼 이제 2021년에 자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니까 2.4 대책을 때려버리죠. 그런 다음에 좀 떨어진 듯 하다가 지금 어디냐. 자, 계속 올라갔어요. 올해 지금 8월까지 올라갔잖아요. 추석 전까지. 그러니까 대출 제한, 금리 인상 이거는 정부 대책이라기보다도 뭐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도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거죠. 아무튼 어찌됐건 이렇게 내려왔는데 현재가 여기 정도 돼요. 여기 정도. 아직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제 생각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0이라든가 마이너스 인근처까지 갔다가 이게 쭉 빠지는 A 코스가 있는데 아직은 30%밖에 안 돼요. 이 확률을. 왜냐? 여기서 쭉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책이 하나 나와줘야 하는데 대선도 있고 지금 집값 진짜로 잡으려면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결국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래봤자 이제 3월 대선 있고 뭐하고 하니까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년에 내놓을 거예요. 이때가 2022년 한 6월에서 한 10월 사이가 되겠죠. 지자체 6월달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때부터는 쭉 빠질 것 같아요. B는 이게 한 30~40%라면 얘는 한 50%까지 봐요. C 끝까지 올라간다. 한 2~3, 새 정부가 안 잡아가지고 2~3년 더 뛴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3~4년도 뛴다는 말도 있고 이거는 한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종착역에 왔습니다. 자, 이제 2021년 12월 이후에 부동산 예상 흐름. 그러면 이걸 좀 더 요약을 해보면 자, 2021년 현재 12월 달이죠.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할 거예요. 아마 1월, 2월, 3월까지는 무조건 빠질 것 같아요. 대출 제한, 금리 인상, 또 심리도 이미 얼어붙었고 매수자가 달라붙지 않아요.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계속 방관하고 있는 상태예요. 집값 잡으려고 적극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또 뛰어버릴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2022년 결국은 이렇게 뛴다고 나는 생각해요. 3월 이후에는. 왜? 아까 여름만 봤더니 계속 뛰었잖아요. 하반기에 계속 뛰었잖아요. 겨울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폭등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좀 상승 정도. 자, 이게 마지막 매도 타이밍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대선 방관하고 지자체 선거가 있고 또 외국 다른 나라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끝난 거 아니니까 결국은 올라갈 것 같은데 다만 대출 제한이 있고 금리 인상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빠져버릴 가능성도 아까 30% 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확률은 이게 50% 정도로 좀 더 높다. 자, 이제 2022년 그러면 10월 달 이후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이때 떨어질지 이때 떨어질지는 가봐야겠지만 결국 1년 안 남겨놓고 이제 하락. 부동산 대책이 나오겠죠. 새 정부가. 거품 연착륙. 왜냐면 이때 집값 안 잡으면은요. 거품 터져버려요. 진짜로. 그리고 심리도 악화되고. 계속 쭉 빠질 것 같아요. 해외 집값하고 정책 의지. 새 정부가 과연 집값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100%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정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 그 다음에 2024년부터 26년은 이게 이어봤습니다. 바톤을. 그래서 한 4~5년 동안 폭락하지 않을까. 부동산 대책, 거품 연착륙, 심리 악화. 처음부터 폭락시키려고 하는 정부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못 막아요. 이때도 역시 얼마나 폭락하느냐는 해외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는 어떻냐, 정책 의지는 어떻냐 이런 거에 달렸어요. 자, 이제 무주택 선택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들 무주택이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올해 겨울에 2021년에 겨울에 매입하겠다. 나는 돈도 많고 실거주다.
그리고 20억 하는 게 15억으로 금매가 나왔다. 또는 10억 하는 게 8억이 나왔다. 아니 나는 잡겠다. 잡는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닙니다. 왜? 금매로 잡은 거잖아요.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그렇게 금매로 잡게 되면 다음에 하락했다가 또 올라갈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신고가 찍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방은 고가 조심하세요. 지방은 20억짜리가 15억 됐어도 그 쉽게 잡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본금이 있고 실거주, 중저가, 저평가 이런 상태고, 유의할 점은 원칙적으로 매수는 신중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이때는 너무 이렇게 올 겨울은 별로 많이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부동산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이 오면 팔아라. 그 다음에 폭락장 갈아타기 많이 빠져버렸어. 그냥 물려버렸어. 샀는데 그러면 갈아타면 돼요. 자, 이제 청약이 최고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청약하고, 높은 사람들은 왜 집을 사요? 당연히 청약 넣어야죠. 당장 올해만 당첨되려고 하지 마요. 올해 내년에 당첨되려고 하지 말고 이제 10년 사이클이니까 3, 4년 너그럽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조건, 청약 통장, 청약 종합 여건을 판단하고, 가점이 안 좋아도 1주택일지라도, 왜냐면 하락장에는 분양만 있는 게 아니라 분양권, 미분양 다 가능해요. 여기 보세요. 유의할 점, 공공, 민영, 그 다음에 특공, 가점, 추점,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웬만하면 무주택자들은 청약 하락장에는 미분양도 많으니까 끌고 그때 사라 이 말이죠. 제 말은 여기 보세요. 하락장에 분양권 미분양 적극 활용해도 돼요. 또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금매. 자, 이제 폭락장의 금매, 이게 가장 좋아요. 청약보다 더 좋은 게 금매인 거예요. 폭락장에 잊지 마세요. 지금은 폭락장 되려면 한 3, 4년 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청약보다 더 이게 더 뛰어요. 특히 서울이라든가 좀 입지가 좋은데, 조건, 자본이 부족하고 영끌할 수밖에 없고 갭 투자할 수밖에 없고 비싼 아파트를 나는 들어가고 싶다. 돈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폭락을 기다리세요. 자, 조심할 점은 3년 이상 내다보고 판단하고, 폭락장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폭락장이라도 똑같은 폭락장이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지를 잘 골라야 돼.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자, 하락폭도 봐야 돼요. 덜 떨어진 놈은 잡는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진 게 좋은 거예요. 공격적으로 투자해라. 자, 이제 현재 무주택 선택 6가지 방법. 맥만 잡아보면, 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수입 확대, 적금 최대로 두세요. 분양 선택, 지금부터 폭락장 흐름에 맞게끔 분양은 계속 가점 좋으면 선택하고, 가점 나쁘면 릴레이식으로 넣고. 자, 겨울에 매입하는 방법도 하나 있긴 했어요. 실거주 저가, 자본금이 있는 경우 금매. 특수한 경우죠. 자, 갈아타기. 혹시라도 이때 매입을 해버렸어. 그러면 폭락을 한다. 그러면 갈아타기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세요. 자,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폭락장까지 기다렸다 매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자, 폭락 선택은 4가지예요. 금매를 잡을 거냐, 분양을 받을 거냐, 분양권을 잡을 거냐, 미분양을 잡을 거냐. 자, 이제 현재부터 집값 하락기에 따른 청약 가점과 금매 가격, 지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자, 현재 커트라인 68점 정도 돼야 당첨돼요. 커트라인이. 그런데 1년 하락하면 60점으로 떨어져요. 서울 말하는 거예요. 2년 정도 떨어지면 이거 무조건 미분양입니다. 서울. 알았어요? 한 가점이 45로 떨어지면 미분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넣어요. 1층 될까봐. 3, 5년도 미분양이에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수도권 각각 65점, 58점은 돼야 당첨돼요. 그런데 1년 하락하면 3기 신도시가 50점. 입지 안 좋은 것은 미분양이에요. 3기 신도시도. 수도권은 40점이니까 사실상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년 하락 무조건 미분양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3에서 5년 미분양 철철 넘쳐나요. 자, 금매 강남 20억, 1년 빠지면 16억, 2년 빠지면 13억, 결국 3년 정도 빠지면 반토막 10억. 자, 서울 집값 12억이다 평균이. 1년 빠지면 10억, 2년 빠지면 8억, 3년 빠지면 반토막 6억. 자, 경기도 7억입니다 현재 중위권. 자, 경기 5.5억, 1년 빠지면 2년 빠지면 4.5억, 3년 빠지면 3.5억. 광역시 현재 5억인데 1년 빠지면 4억, 2년 빠지면 3억, 3년 이상이면 뭐 2.5억. 이런 식으로. 부동산 하락장 호재로 뛴 곳들이 대폭락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비싼 거 샀다가 통고 간다고 하잖아요. 호재는 악재다. 이거 꼭 기억해요. 왜? 상승장에 호재로 뛰었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더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그러면 입지 좋은 아파트, 강남, 신도시, 지방, 명품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는 다 많이 떨어져요. 왜?
호재로 뛰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비싼 아파트라든가 랜드마크라든가 상승장에 거품이 높아가지고 막 뛴 것들 다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신도시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빠져요. 왜?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얘들 아파트 호재 많잖아요. 선 반영돼서 막 프리미엄 올라간 것들 거품 폭락합니다. 고분양가 분양권 프리미엄 조합 매물들 조심하세요. 자, GTX, 전철, 뭐 기타 호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변 호재를 미리 반영하잖아요. 하락장에 애들이 많이 빠진다고요. 더 비싸잖아요. 지금 상승장은 호재가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하락장은 더 떨어진다. 부동산 폭락 지역 대상 방법. 자, 많이 하락할 곳이 아까 말했지만 강남 한강변, 서울 비싼 아파트, 1, 2기 신도시, 경기 비싼 아파트, 광역시 비싼 아파트, 고분양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떨어져요. 3기 미분양 속출할 것 같고. 근데 하락 위험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다주택자가 제일 위험하고 임대주택 사업자 위험합니다. 하락장에 영끌 매입한 사람, 비싼 아파트 갭 투자한 사람, 비싼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지방에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자본금 수입이 부족한 사람. 그다음 폭락장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주택자는 무조건 매입하세요. 1주택자 갈아타기 하세요. 그다음 분양권 미분양 이거 추가적으로 1+1로 매입해도 돼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세요. 대출이라든가 전세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입지 시점 상품이 좋은 걸 고르세요. 금리 인상 부동산 하락을 앞당긴다. 미국 금리 인상 소비자 물가 6.2 테이퍼링 지속된다고 하죠. 내년 3월부터 금리 인상 예상합니다. 22년 3회 정도 내년에 3회 정도 예상하면 한국 우리나라를 역전할 거예요. 유로 금리 인상 소비자 물가 4.9 독일이 6%로 최고 급등했죠. 금리 인상 매수 부담. 자 19개국이에요. 유로. 근데 22년에 이제 아마 미국하고 발맞춰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 소비자 물가 3.7 주택 대출이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 5% 인플레이션이다. 그 다음에 22년 내년에 3번 더 올리면 1.75 정도 된다. 대출금리 4에서 6%까지 올라갈 것이다. 자 원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영향 집값 주가 하락 다이렉트로 아마 집값하고 주가 폭락할 거예요. 변수 오미크론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고 파장 경제 위기나 불안 금리 인상이 되면 항상 경제 위기 문제가 생겨요. 자 똑같은 홍콩 도시인데 여기는 암흑이고 여기는 환하죠. 자 이렇게 멋져 보인 아파트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013년 2억밖에 하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가 10억이 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10억 아파트가 2억까지 떨어졌다고 말하면 호황된 이야기로만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과거 패턴을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감사합니다.